유리처럼 투명하지만 한번 금이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 바로 신뢰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실력과 결과로 증명되는 치열한 프로의 세계에서 신뢰와 배신은 때로 한 끗 차이로 운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로펌을 배경으로 한 유명 드라마 속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일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배신과 충성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야망과 질투, 그리고 진심이 뒤엉킨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을 넘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 즉 부정행위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미안해, 하비.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아니, 루이스. 넌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야. 그 제안서는 내가 읽기 전까지 아무 의미도 없었어. 이건 반칙이야. 넌 속임수를 썼어, 루이스. 규칙을 어겼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사람들은 변호사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교묘하게 규칙을 피해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속임수를 썼고 그래서 패배한 겁니다. 이야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전략의 승리 뒤에는 언제나 치밀한 계산이 따릅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한 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비, 팩스기계 앞에서 연기하던 거 정말 뻔했어. 난 켈시가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의 소유주라는 걸 알아냈지. 그들이 그 서류를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과연 얼마까지 더 비싸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군. 50%, 하비. 넌 무려 50%나 비싼 값을 치렀어. 내가 직원들과 맺은 계약 때문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회사를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한 일은 딱 하나, 메디슨을 설득해서 그냥 편히 앉아 내 여동생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걸 구경하라고 한 것뿐이지. 내가 이겼어. 내 의뢰인은 원하는 걸 얻었고 우리 의뢰인도 마찬가지야. 제시카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라고 했잖아. 자, 모두가 행복해졌네. 이게 무승부라고? 잠깐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봐. 이게 너한테는 승리처럼 보이냐? 좋아, 루이스. 내가 이겼어. 내가 한 수 이었어. 넌 마이크를 열흘 동안 부릴 수 있게 됐지. 내가 그를 원할 것 같아? 난 방금 그를 완전히 박살 내버렸는데 말이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실수가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진술서에 서명해. 우리가 코스털 모터스로부터 그 메모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야. 맙서사. 저기 냅킨 좀. 그가 변호사가 아니란 건 알았지만 바보인 줄은 몰랐네요. 아니, 바보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죄송합니다. 이거 정리하고 오시면 새 커피를 드리죠. 방금 뭐 하는 짓이었어? 뭐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사고였어. 의도적이었잖아. 커피 잔으로 날 기습했어. 영화 로닌이라도 본 줄 알아? 그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원래는 도나가 당신에게 전했어야 할 말인데. 뭘 전해? 그 진술서에 서명하면 안 돼요. 위증죄로 기소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합의. 제가 그 메모를 찾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어? 이해 못하실 거예요.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스탬프를 찍었다고요. 그건 당신까지 연루시킨다는 뜻이에요. 4년 전에 나한테 숨겼다는 거야. 4년 전 일이라 본 기억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누굴 연루시키든 상관없어. 지금 나한테 숨기면 안 되는 거였어. 전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봐, 나한테 숨긴 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결정이었어.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거짓말하는 건 날 보호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날 배신하는 거지. 당신을 배신한다고? 만약 제가 진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나한테 무언가를 숨기면 안 돼. 당신은 항상 나한테 뭔가를 숨기잖아. 그건 내가 내 상사니까 그렇지. 그럼 어쩌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제 상사가 아니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난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날 해고할 거라면 내가 설명 하나 하지. 그 메모는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거야. 만약 내가 그걸 묻어버렸다면 우린 증거가 없었겠지. 하지만 당신이 그걸 찾았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런데 당신은 뭘 한 거지? 내가 뭘 했냐고. 그 망할 메모를 어떻게 했어? 없앴어요. 당신이 그걸 파기했다고? 난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거야, 도나. 죽여버리고 싶을 순 있어도 해고는 안 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이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해야지. 법정에서는 진실과 거짓, 그리고 전략이 첨예하게 맞섭니다.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코스털 모터스의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이해 있습니다. 합의, 당신은 피고인이야. 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넥타이가 거슬려서요. 계속 쳐다봐야 하잖아요. 재밌지 않아, 합의? 이렇게 만나서 근황도 나누고 내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말이야. 내 환상을 깨서 미안하지만 트레브, 사기 같은 건 없었어. 사기가 없었다고? 방금 문서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 우리가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다가 보고서를 찾았지. 이런 실수였네. 실수였다고? 당신 변론이 고작 실수였다는 거야. 좋아. 내 요점은 알겠어. 넌 우리가 절대 받지 않을 합의안을 제시했지. 이제 우리가 받을 만한 제안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여긴 합의 회의가 아니라 증언 녹취 현장이야. 모든 만남은 합의를 위한 만남이지. 좋아. 제안은 $500만 합의의 변호사 자격 박탈이었지. 그럼 이건 어때? $1억 합의의 변호사 자격 박탈. 테너, 재판까지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난 제시카가 너랑 합의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법정에서 널 박살내는 걸 보겠어. 그녀가 왜 도박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너네 $500만 $1억 뛰었는데 내가 왜 합의를 원치 않는지 묻는 거야. 그게 걸림돌이라면 $5천만 까지는 생각해보지. 하지만 절대 양보 못하는 건 저 녀석의 변호사 자격 박탈이야. 이봐,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저 녀석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나? 상관없어. 그가 만드는 문제보다 해결하는 문제가 더 많으니까. 작년에 내가 내 사건에 끼어들었을 때 그가 널 이겼던 것처럼 말이야. 완전히 박살냈지.
그랬더니 삐져서 집에 가버렸잖아. 거기 계속 있지 그랬어. 저것 봐. 서로 문장까지 완성해주네. 참 보기 좋군. 그러니 그를 버리지 못하는 거겠지. 잘됐네, 하비. 내 말은 넌 그녀를 버스 아래로 던져버리고 있는데 말이야. 말 조심해, 테너. 왜 그래, 하비? 내 섬세한 감수성이라도 건드렸나? 삐져서 집에 가고 싶어. 그래, 집에 갈 거야. 그리고 내 공을 내 잘 빗은 머리와 예쁜 손톱 사이에 있는 그곳에 처박아 주지. 그녀가 남자고 내가 여자로군. 재밌네. 난 그녀가 이런 남자 스타일을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증언 녹취는 끝났어. 안 돼. 엄마가 집에 데려다 줄 건가?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 너 엄마한테 뭔가 있구나. 사실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내가 아빠랑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밖에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셨더군. 요점은 알겠다. 테너. 법정에서 보자고. 조직 내에서의 배신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동료를 향한 의심은 어떻게 확신으로 변할까요? 앨리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알아. 모든 의뢰인을 설득 중이야. 그 이상이야. 그녀가 맥키넌과 클라인을 데려가고 있어. 고작 변호사 2명 더 늘어난 것뿐이야. 그 이상이라고. 쥐들이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데 넌 괜찮다고만 하잖아. 그런데 도나가 고개만 끄덕이니까 구명조끼부터 꺼내는군. 넌 공황에 빠지는 버릇이 있잖아. 그는 공황 상태가 아니에요. 클라크, 오웬스, 맥키넌, 클라인. 이들은 그냥 5년차가 아니에요. 최고의 5년차들이죠. 루이스의 첫 번째 기수예요. 그가 그녀에게 성적표라도 건네준 거야. 합이 확실한 건 아니잖아. 젠장, 내가 알아내고 말겠어. 잠깐, 그만해. 나중에 얘기해. 잘 가. 난 널 좋아한 적 없어, 루이스. 넌 복수심에 불타고 비열한 쥐새끼야. 하지만 내가 내 회사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난 이 회사를 배신한 적 없어. 앨리슨 홀트가 우리 변호사들을 빼내가는 걸 도운 건 뭐라고 부를 건데. 난 그 일과 아무 상관없어. 난 이 회사를 사랑해, 하비. 넌 하드먼에게 투표했을 때도 배신자였고 지금도 배신자야. 전에 말했듯이 이 회사에서 하드먼에게 투표한 사람이 나뿐인 건 아니야. 그리고 난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를 내쫓는데 투표했어. 내 밥그릇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겠지. 하비, 그냥 나가. 나가라고. 난 아무 잘못 없어. 내 사무실을 도청하고 CM 소송에 대해 하드먼에게 달려가 고자질했지. 시니어 파트너 자리를 위해 영혼을 팔았고 그 자리를 얻자마자 마이크를 해고할 목적으로 마약 규정까지 만들었어. 그건 하드먼을 위해서 한 거야. 하드먼이 날 죽이길 원했을지 몰라도 총을 구해서 조준하고 내 머리에 쏜 건 바로 너야. 그게 내 얼굴에서 터져버렸을 뿐이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난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모니카 이튼에 대해 하드먼에게 달려갔을 때도 명령을 따랐던 건가? 그게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판 함정이었으니까. 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아직도 앨리슨을 돕고 있지 않다고 말할 건가? 합이 신께 맹세코 난 정말 이 짓을 하지 않았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저지른 짓들 때문에 난 앞으로 절대 널 믿지 않을 거야. 피어슨 하드먼은 내 인생이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사무실에 들르지 마.
도나에게 정보를 묻지도 마. 넌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야. 난 시니어 파트너니까 널 내쫓을 순 없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넌 더 이상 이 회사 직원이 아니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순간 분노는 어디로 향할까요? 닥쳐. 난 널 위해 모든 걸 걸었어. 그리고 또 걸고 또 걸었지. 넌 거기 없었잖아. 거기 있을 필요도 없었어. 제시카, 넌 제시카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날 위해 일했지. 알아. 하지만 난 그저 당신이 원하는 걸 얻게 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문에 당신의 이름을 거는 거요. 아니, 넌 에드워드 다비의 이름을 문에 걸었어. 내 목이었던 거래는 사라졌다고. 그건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날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합의, 우리가 해낸 걸 봐요. 당신과 나, 우리가 차이니즈어를 깼고 스카티에게 직접 정보를 얻었어요. 6주 전만 해도 당신 속을 뒤집어놨을 윤리 규정 위반이 2개나 된다고요. 내가 그런 이유로 한 게 아니잖아. 좋아요. 하지만 내 눈을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봐요. 어쨌든 상관없어. 넌 내 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날 위해 하려던 것 아니었나요? 이건 사적인 대화야. 끝장을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넌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야. 미안하지만 넌 다시 신입 변호사 풀로 돌아가. 합의, 제발요. 알고 보니 넌 내가 본 최고의 변호사가 아니더군. 사실 넌 해고야. 아니, 그는 해고되지 않아.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 결정을 뒤엎을 건가? 갈 수 있으면 가봐. 난 다른 일에 대해 당신 결정을 뒤엎은 게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당신을 이겼지. 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맞아. 당신처럼 속임수를 썼지. 당신이 다른 편으로 넘어갔잖아. 내가 날 다른 편으로 밀어넣었어. 난 내 이름을 내 이름 바로 옆에 올려놓을 계약을 맺었어.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넌 마치 내 이름이 내 이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날 보호하는 것과는 상관없어. 이건 너 자신을 앞세우기 위한 거였지. 이 모든 게 다 그런 거였어. 하드머니 말했을 때 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는 내가 날 믿지 않는다고 했지. 그의 진짜 뜻은 내가 날 두려워한다는 거였어. 내가 널 두려워한다고? 이봐, 난 방금 널 박살냈어. 넌 그걸 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애원까지 했지. 그러니 이제 넌 여기 남아서 겸손하게 내 분수를 똑똑히 배우란 말이야. 한 번의 배신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려는 처절한 노력.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어? 내가 한 짓을 알게 된 순간부터. 뭐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아니, 너한테 필요한 건 에이바 해싱턴에 대한 정보지. 2008년에 그녀의 회사는 기름 유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2010년에는 내부 고발자를 매수했어. 다음에 내가 2006년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말할 거라면 그만둬. 내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정보들은 내가 무작위로 뽑은 신입 변호사한테서 다 얻은 거니까. 난 널 만나기 전부터 이 일을 해왔고 널 완전히 잊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할 거야. 이제 만족해? 아니,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변명할 기회를 달라는 거야. 아직 날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충분히 말하지 않았잖아.
날 용서하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말이야. 그러니 계속해. 뭐든지. 난 감당할 수 있어. 계속하라고. 합의, 미안해요.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언제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지 알아? 그날 밤 제시카가 날 협박했을 때야. 누가 어떤 위협을 하든 상관없어. 넌 나한테 와야 했어. 그게 잉글랜드 여왕이라도 나한테 와서 말했어야 한다고. 모든 걸 말해야 했어. 그게 바로 망할 놈의 충성심이야. 배신이 낳은 또 다른 비극. 때로는 감정적인 약점이 프로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루이스, 우린 내게 임무 하나를 줬는데 넌 그걸 망쳤어. 도대체 어떻게 그 협상을 망칠 수가 있어? 망쳤다고? 무슨 소리야. 우린 회사 전용기를 얻었고 첫 배당금 수표도 지켰고 새 레터헤드 비용까지 그들이 내게 했어. 그러니 그거나 파이프에 넣고 피우시지. 난 그 망할 레터헤드 따위엔 관심 없어. 나도 그 망할 레터헤드에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 알아. 나이젤이 마카두를 공격했단 말이야. 마카두가 뭔데? 뭐가 아니라 누구야? 내 고양이라고. 그가 내 고양이를 공격했다고? 그래, 내 고양이. 그가 내 고양이를 고문했어. 내가 보낸 편지를 읽어주지 않았단 말이야. 루이스, 누군가 고양이에게 보낸 내 편지를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중에 이성을 잃었다는 거야. 합의, 제발. 미안해. 내가 이성을 잃었어. 합의서에 서명한 기억조차 나지 않아. 넌 서명했어. 그리고 루이스, 넌 내가 널 만난 날부터 제시카에게 나 대신 자신에게 공을 달라고 부탁했지. 그녀가 내게 공을 줬는데 넌 그걸 가지고 상대 팀을 위해 터치다운을 한 셈이야. 루이스, 믿을 수가 없군. 내가 망할 임무 하나를 줬는데 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합의, 제발. 설명할 수 있어. 판사 앞에서 바보처럼 서 있던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신라가 약혼했어. 뭐? 언제? 오늘 아침에. 루이스, 미안하군. 난 그녀가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마음을 돌릴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이데이트 신청을 다 거절했단 말이야. 우린 다른 방법으로 마이크를 잡을 거야. 그래, 우린 반드시 그를 잡을 거야. 내 마지막 일이 되더라도 그 자식을 잡고 말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가 신라 소식을 이용해서 내 머릿속을 헤집어놨어. 합의가 그 소식을 이용한 거야? 아니면 전해준 거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모든 차이가 있지. 한편으로는 내가 안쓰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 같으니까. 내 컴퓨터 좀 봐. 3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 이건 진짜야. 저 요트에 있는 아도니스가 그녀의 약혼자라고? 저 아도니스는 1998년 로렌조 라마스의 사진을 포토샵한 거야. 로렌조 라마스가 누군데? 누가 아닌지는 말해줄 수 있지. 그는 신라의 약혼자가 아니야.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이젤이 내가 읽지 않은 고양이 편지로 널 흔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빴는데 이제 마이크가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둬? 합의, 제발. 닥쳐. 내가 경고하려고 했는데 넌 거기 서서 다리나 치켜들고 학생은 스승의 상대가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조작된 사진 한 장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닥치라고.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얽힌 배신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부릅니다. 너와 나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좋아, 뭐든지. 기다릴 수 있어. 너한테 할 말이 있거든. 내 여동생이 저녁 식사하러 가기엔 너무 속상해서 방금 여기를 떠난 이유와 관련 있는 건가? 이 자식, 그럴 줄 알았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그녀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 루이스.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녀와 잤던 전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야. 맞아, 도나. 며칠 전 저녁 식사 때 내가 나한테서 훔치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진정해. 난 아무도 훔치려 하지 않았어. 넌 나한테 약속했어. 내가 어렸을 때 에스더와 나에 대해 남자애들이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날 이용했던 이야기를 한 후에도 넌 여전히 날 배신했어. 루이스,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난 막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었어. 넌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야. 죽는 날까지 혼자 간직했을 거라고. 루이스, 날 믿어야 해. 맹세코, 난 정말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었어. 내가 하려던 건 내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일이었겠지. 조심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위협하지 마. 내가 널 감당 못할 것 같아? 넌 내가 알아내기엔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알아냈어. 내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난 에스더와 바람 피운 게 아니야. 그건 두 성인이 스스로 내린 망할 결정이었다고. 그 결정은 그녀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울면서 여기를 나가는 것으로 끝났지. 내가 연쇄적인 바람둥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뭐든 참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여자는 누구든 차지한다는 사실, 내 비참한 어린 시절에 무슨 망할 일이 있었는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같은 사실들 말이야. 닥쳐. 마지막 이야기는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동료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충성심에 관한 것입니다. 어이, 언제 나타날까 궁금했어. 날 기억 못하는 척하지 마. 하비, 우리 둘 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잖아.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난 교도소를 대리해서 왔을 뿐이야. 내가 줄을 당기니 내가 왔군. 내가 나가는 동안 여기 서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좋아, 갤로. 내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군. 내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 아니면 내가 밖으로 나오길 원해? 우리 둘 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 너한테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고 난 받아낼 빚이 있지. 난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 수사관이 시작하지 않은 일은 없었다고. 너도 알잖아. 그의 애인이라도 여기에 나타나면 내가 직접 그와 얘기해보지. 뭘 원해, 갤로? 난 이미 원하는 걸 가졌어. 내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내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것. 이번 전화가 나 때문에 여기 들어온 그 녀석이 절대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될 전화일까? 하고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이 자식아. 내가 이 안에서 널 해치지 못할 것 같아? 내 머리에 현상금을 걸겠어. 내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얼마든지 돈을 쓸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면 다시는 마이크로스를 쳐다보지도 마. 따르릉. 상담사 양반. 따르릉. 우리는 오늘 경쟁과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신뢰가 어떻게 시험받고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충성심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엿보았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
후회와 의리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선을 긋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 과연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